자,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 물가 나오면서 깔끔하게 일단 물가 하나 정리가 됐고요. 이번 주는 고용지표인데 이게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뒤죠. 오히려 다음 주 재료고 그나마 이번 한 주에 외국 매크로 재료는 ISM, 제조업지수, 또 서비스업 지수 이 정도니까 아마도 국내 재료에 따라서 또 많이들 움직이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저희 일발장전은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지만 종목 속에서 꼭 파악해야 될 이슈들, 매크로 지표들, 또 개별 종목에 숨긴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오늘의 투자 전략, 또 한 주간의 투자 전략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 종목 뭘로 월요일 아침 산뜻하게 도전해볼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이제 금리 인하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 지표들 이게 매월 첫째 주에 고용 보고서 이제 발표하는 거 이제 약간 정례적인 이제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주에 이제 PMI 지표 그리고 연준에 이제 베이지북도 이제 공개가 되는데 여러 경제 지표나 이런 거 보고서 발표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핵심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저는 이제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 지난주까지 외국인들이 한 5거래일, 6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이 이제 매도가 좀 강하게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수급 심리가 좀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준비한 쪽은 IT 쪽이에요.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온디바이스 AI의 숨겨진 수혜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DKT라는 이제 중소형주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BH가 굉장히 좀 강했잖아요. DKT가 BH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BH 이제 지분이 한 25% 정도 이제 되기 때문에 BH의 이제 자회사. 그러다 보니까 DKT도 금요일 날 이제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제법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 좀 나왔고, 표면 실장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KT는 표면 실장 이제 전문 기업에서 종합 이제 어찌 보면 그 모듈 기업으로 탈바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 기기라든지 최근에는 ESS 그리고 이제 전장 쪽, 요즘에 또 배터리 이제 발열 문제 얘기 많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BMS 나오고 전장 쪽뿐만 아니라 또 IT 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들도 리튬이온 배터리거든요. 요것도 이제 나중에 온 디바이스 AI 이제 시대가 오면 엄청나게 이제 전력 소모가 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요걸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핵심이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BH가 요즘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아이폰 16이 이제 곧 이제 9월 달에 출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아이폰 16의 연성 회로기판을 전문적으로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잖아요. 요 이제 자회사 DKT는 연성 인쇄 회로 조립 모듈을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미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는 내용이어서 왜 제가 이제 이걸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이제 숨겨진 수혜주로 이제 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리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생성형 AI를 자체적으로 이제 IT 디바이스 단에 이제 탑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력 소모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전력 소모를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제 핵심일 수밖에 없고, 삼성 SDI 쪽으로 그 배터리 과전화, 과충전, 발열 예방을 위한 이제 BMS,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게 이제 전기차에만 이제 BMS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IT 디바이스에도 꼭 필요한 이제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텔 주가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았다가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 날 9%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었고, 엔비디아 주가도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바닥은 좀 찍은 것 같아요. 그렇죠? $120 정도 수준에서 조금 이제 행보 조정이 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번 주에 또 세미콘 타이완, 대만에서 이제 또 반도체 관련된 이제 대규모 이제 박람회가 또 진행이 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젠슨왕 CEO가 참가를 한다 안 한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참가를 하게 되면 블랙엘과 관련된 이제 이슈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TSMC가 대만을 대표하는 이제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세미콘 타이완을 하는데 당연히 TSMC가 주인공이 될 거고, 젠슨왕 CEO가 참가를 만약에 안 한다면 약간 이제 좀 기 빠진 행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행사에 참가해서 요번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나타났던 몇 가지 또 노이즈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해소를 좀 해준다라고 하면, 온 디바이스 AI, 애플 지금 아이폰 출시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에 관련된 부분들도 하나의 이제 좀 붐업이 좀 되지 않을까.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DKT를 네.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미래 이제 성장 동력 말 그대로 이제 표면 실장이라든지 모듈화 기업 요렇게만 보면은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부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PCM 요걸 네. 이제 삼성 SDI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공급을 좀 하기 시작하는데 2025년 되면 매출 성장폭이 굉장히 좀 크죠. 올해 한 700억 정도 내외가 내년 되면 이제 1,200억까지 이제 네. 매출이 성장하는 걸로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면 전장 사업 쪽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주요 고객사로 이제 좀 확보를 했다. 요런 얘기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돌고 있기 때문에 전장 사업 부문도 매출액이 큰 폭으로 이제 성장을 좀 할 거다. 그래서 실제로 1분기, 2분기 때 연이어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요번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보면서 연간 실적 관련된 이제 컨센서스가 계속 좀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매출액이 한 4,200억 정도 이제 올해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보수적으로 한 270억에서 많게는 한 300억까지도 예. 가능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가장 주력 쪽인 이제 이 표면 실장 쪽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성 회로 기판 이제 조립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가장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PCM 쪽이라든지 전장 쪽 매출이 새로운 이제 성장 종목이 될 거다. 요 이제 DKT하고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기업이 바로 ITM 반도체예요. 사업 구조가 이제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고 보고 실적도 이제 내년도 전망치가 거의 뭐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가총액은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DKT가 한 2,40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ITM 반도체는 4,000억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DKT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품주. 사실 뭐 부품주들에 대한 이제 수급 심리가 쏙 좋지는 않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도 IT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걸 보면 국내 증시에서도 뭐 아이폰 16 출시와 관련된 기대감. 다들 이제 아이폰 16 얘기하면서 LG 이노텍이라든지 BH, 뭐 자화전자 이런 종목들 얘기하는데 DKT도 이제 좀 같이 끼워 넣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면서 관심주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는 뭐 굉장히 좋아요. 워낙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네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추세가 이쁘게 잘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약간 이제 상당 고점을 이제 돌파하기 위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좀 됐고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매수가는 12,400원 정도 보시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5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의 오늘의 일발 종목은 DKT입니다. 한 3가지 정도 포인트 말씀을 해주셨죠. 첫 번째가 이제 9월이잖아요. 네. 9월은 아이폰 16이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첫 번째 떠오르는 게 BH 기판 많이 올랐는데 네. BH가 한 지분이 25%이네. 네, 맞습니다. 거기에 자회사라는 포인트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온디바이스 AI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 회사가 약간 기판하고 거기 그 패널들 붙이는 그 케이블 맞습니다. 그거죠. 예. 네. 그거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온디바이스에 저런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BMS, 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ESS에도 들어가고 이제 요거까지 도전해서 성장성을 잡자. DKT 3가지 포인트 잡으시고요. 준호 매니저, 네. DKT에 맞서는 여기다가 이제 붙여보는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네. 편안하게 들고 있어라고 말씀드렸던 네. LG 이노텍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지금 8월에 크리스마스가 올 뻔했어요. 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네. 미리 크리스마스다. 미리 크리스마스다. 이미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LG 이노텍의 짝꿍 DKT의 모회사 BH를 와. 네, BH를 제가 이제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콤비죠, 하겠습니다. 콤비 둘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LG노텍과 네. BH는 아이폰의 그냥 가장 핵심이 되는 수요 맞습니다.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을 LG 이노텍이 공급한다면 BH 같은 경우는 기판을 모바일용 네. 기판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뭐 BH도 그렇고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 결국 영업이익률이 2분기에 200%, 300% 이상 급증했다라는 거는 이미 아이폰 16의 초도 물량만 지금 사실상 역대급 판매량을 그렇죠. 예고한 네, 상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에 이 아이폰 16의 열풍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9월 9일날 이제 아이폰이 공개가 되잖아요. 네.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1차 출시국이 지정이 되면은 바로 사전 계약이 들어갑니다. 네. 사전 계약의 추이만 지켜봐도 아이폰이 어느 정도 팔릴 건지에 대한 어떤 이제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9월 달은 우리가 아이폰 16, 특히 온디바이스 AI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BH와 LG 이노텍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LG 이노텍이 또 바로 10월 10일 날 또 이제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있고 그게 또 이제 베트남 촬영 장소에서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10월 달에 로보택시 공개까지 같이 본다고 했을 때는 LG노텍 그리고 단기적으로 아이폰 관련된 어떤 이제 매출 추이로 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보신다면 BH 이 두 종목을 좀 탑픽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DKT에서 아까 영민 매니저의 첫 번째 포인트, DKT의 모회사가 이제 BH잖아요. 이제 그걸 연결해서 맞습니다. 아이폰. 9월은 이제 아이폰 16의 또 초창기 그 테마죠. 그래서 맞아요. 근데 약간 제가 짧은 질문은 이제 너무나 쉽잖아요. 아이폰 16 나온다. 카메라에 LG 이노텍, 맞습니다. 기판에 BH. 이거 그냥 들고만 있으면 그냥 먹는 건가? 이런 어떤 좀 의심이 좀 들어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맞습니다. 주식이 원래 또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너무 쉽잖아. 이런. 때로는 너무 쉬운 게 또 올라가기도 해요. 어차피 왜냐면 너무 쉽다라는 게 결국에 이제 아이폰이 매출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BH랑 사실 LG 이노텍은 아이폰이 가장 잘 팔렸을 때 올라가지 대체 언제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BH랑 오히려 LG 이노텍이 오히려 지금 바이오 섹터에서의 약간 조정 흐름 나와주고 있죠. ABA 바이오 시간에 하한가 들어갔죠. 또 AI 거품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섹터는 오히려 또 다시 한번 아이폰 16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좀 살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강력한 모멘텀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1차 출시국 우리가 항상 한번 출시되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나 돼야 우리가 출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1차 출시국으로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사전 계약의 어떤 폭발적인 어떤 매출이 찍힌다고 했을 때는 뭐 BH와 저는 LG 이노텍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관련주. 뭐 제가 좀 의심은 많지만은 준호 매니저는 의심 갖지 마라. 그냥 쉽게. 쉽게. 뭐 그냥 마음 고생하지 말고. 맞습니다. 쉽게 가자. LG 이노텍을 DKT에 붙이는 종목 가도록 하고요. 자, 리뷰 들어가 볼 텐데요. 영민 매니저. 이소프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보면 이 모양새가 이 AI 솔루션 쪽에 꽤 가나? 이것도 좀 의심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의심할 때마다 가요. 미국도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가 쉬고 있으니까 엔비디아의 이제 대체제, 물론 뭐 엔비디아 대체제가 지금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엔비디아가 쉬고 있으니까 이 AI 생태계 안에서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좀 다른 종목들을 이제 열심히 찾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반도체 기업들이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AI 타이틀을 달고 AI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한번 움직였잖아요. 듀노라든지 루닉 같은 이런 기업들이 강하게 한번 탄력을 좀 받았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물론 뭐 우리나라에 약간 좀 딥페이크 요 이제 테마가 좀 강하게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중첩되는 이제 종목들이 이제 많이 조금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AI 솔루션과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다. 폴라리스 AI라든지 이스트소프트,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뭐 낮은 가격에서 이제 이스트소프트를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은 뭐 주가가 별로 올라왔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최고가 대비하면은 한 17% 넘게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15,000원짜리 이 자리가 이제 낙폭가대 구간을 이제 벗어난 사실 이제 8월 초에 급락이 나오기 직전에 저점 수준 역할을 했던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까지 주가가 이제 복원이 좀 됐고 이게 이제 확실히 좀 강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으려면 이걸 여기서 이제 강하게 한번 올려놓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크게 매물 저항 없이 기술적인 이제 반등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좀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한 18,000원 정도 이제 제시해드리고 딥페이크 관련된 이제 이슈 요번에 이제 또 여당 야당 대표들 만났을 때도 요거 관련된 이제 언급도 좀 있었고 실제로 이제 AI 또 이스테소프트는 보안과 관련된 기업에서 이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AI 이제 버추얼 휴먼 제작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AI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제 가상 쇼핑몰 이제 관련해서도 핵심적인 이제 영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요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제 좀 오랫동안 소외됐던 이유는 결국은 실적이에요. 실적이 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이제 비즈니스를 준비를 해왔고 그 돈을 버는 걸 이제 숫자로 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마 하반기 특히 3분기 이후부터는 AI 솔루션 기업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벌써 이제 AI 의료기기 기업들
뭐 뷰노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때 이제 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이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루닛도 지금 미국 시장 진출 굉장히 좀 빠르게 이제 진행을 좀 하면서 볼파라와의 이제 협력 덕분에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트소프트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그 투자의 이제 결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하반기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좋아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한 18,000원 정도까지 이제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를 좀 놓고 대응 전략을 좀 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민 매니저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지금 미국장 보면은 팔로알토 뭐 요런 거 가지고 보안 약간 그 AI 솔루션으로 가는데 우리는 여기에 딥페이크 재료가 이제 붙어가지고 이소프트 등등 또 한글과 컴퓨터들을 가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좀 요걸 가지고 막 끌 생각보다는 따박따박 먹는 그런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준호 매니저, 9월에는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는 것이 전기차 화재 대책이 맞습니다. 곧 나옵니다. 아마 추석 전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빠르면 추석 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사실상 2차전지 섹터가 최근에 코스피의 하락을 좀 방어를 해주고 있고 특히 LG엔솔과 삼성 SDI가 SK 하이닉스에서 빠져난 수급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이제 장기 추세의 어떤 초입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 섹터는 2차전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2차전지가 가장 큰 피해 섹터였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 섹터로 바뀔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두 가지 모멘텀이 있잖아요. 하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차 화재 대책 관련해서 종합대책이 발표된다고 했을 때 이미 좀 힌트를 줬던 게 이미 8월 달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고 또 그리고 배터리 3사가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산업은 결국 그 섹터 안에서도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고 화재 위험성은 적은데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제 그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대책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 모멘텀은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추석 이전까지, 추석 이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오히려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고 최소한 6만 원 라인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상 이번에 전기차 화재 대책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제 특히 2차전지 안에서 꿈의 배터리 2차전지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삼성 SDI도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황화 리튬 쪽의 키워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고체 배터리 만들 때는 이제 전액이 전고체 이제 고체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또 재료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러게요. 이게 전기차 화재 대책이 추석 전에 나올지 지금 추석 이후에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당국이 되게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테마는 살아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영민 매니저, 차병원의 차바이오텍 갈까요? 차바이오텍. 최근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CMO 기업들의 시세도 이제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요. 대장주는 뭐 ST팜이 지금 당연히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요. ST팜이 최근에 이제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이 두 종목이 투톱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종목들 외에도 제가 차바이오텍이 미국에서 이제 CMO, CDMO 사업을 직접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숨겨져 있는 핵심적인 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이슈도 있습니다만 CMO 쪽에 이제 집중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이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워낙 이제 대형주부터 중소형주들까지 유한양행이 이제 쏘아 올린 큰 공 덕분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 심리가 좋아지다 보니까 각 섹터별로 못 움직이던 이제 후발주들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섹터를 좀 나눠드렸던 게 직접적으로 이제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거기다가 CMO, CDMO, 그 다음에 이제 세포치료제, 이런 이제 섹터를 이제 분류를 좀 해드렸는데 차바이오텍은 이제 두 가지 모멘텀에 이제 걸치고 있다. 세포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이슈하고 첨생법 뭐 이슈죠. 세포치료제는 그 다음에 미국의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CMO, CDMO. 우리가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에 막 공장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기업들도 미국에 막 공장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 만약에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 미국 쪽으로 이제 리쇼어링하는 이제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핵심적인 이제 트렌드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 성장을 어쨌든 미국이 지금 끌고 있잖아요. GDP가 뭐 3% 넘게 성장을 한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공장 짓고 대선 관련된 이슈에서도 중국을 이제 배제하는 흐름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차바이오텍은 여전히 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주가 올라오는 모습은 ST팜이랑 비슷하니까 저건 약간 CMO, CDMO, 네. 고테마라고 보면 네. 될 것 같죠. 이 차바이오텍. 우리는 이제 그 줄기세포 이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때 영민 매니저가 이 CMO로 봐야 된다. 네. 예, 또 미국 공장 짓게 맞습니다. 되면 CMO, CDMO 테마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시장은 그쪽 CMO, CDMO를 일단 끌어올렸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는 이제 줄기세포 첨생법 이후에 과연 얼만큼 우리나라의 이 줄기세포 다시 산업 커지는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이 질문들 많이 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역시 꽤나 오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아래 ABL 바이오 코멘트 부탁드려요. 또 YS킴님 ABL 바이오 금요일 시간에 하한가 들어갔잖아요. 회사에서 공문도 내고 진화에 내선 것 같은데 전문가 두 분의 전문가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한투파, 이 한국투자파트너스가 물량을 던져버렸네요. 영민 매니저부터 네. 하고 준호 매니저 이렇게 갈까요? ABL 바이오 어떻게 볼까요? 뭐 회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두 파가 이제 지분 팔고 나간 건 이제 오버행 이슈가 해소된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지분을 이미 팔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견조했었기 때문에 네. 오버행 이슈를 시장에서 완전히 이제 소화했다.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뉴스예요. 네.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ABL 501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임상 1상 결과가 이제 발표가 좀 됐는데 임상 1상 결과 괜찮았어요. 결과가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ABL 바이오가 후기 임상 그러니까 1상이 이제 끝났는데 2상 진입하는 거 이제 후기 임상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회사에서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건 선택과 집중으로 이제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 4-1BB 플랫폼과 관련해서 사실 뇌혈관 장벽 뚫는 이 4-1BB 플랫폼의 상업화 가치를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ABL 501로는 상업화 가치에 이제 뭐 크게 시장성이 없다라는 이제 회사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사실상 이제 임상을 좀 중단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오히려 ABL 바이오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쪽이 이중항체 ADC 새로운 이제 시장 지금 개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ABL 바이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술 이전을 굉장히 많이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좀 통해서 앞으로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이제 교통 정리를 좀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보면 ABL 501과 관련된 임상을 중단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사만 놓고 보면 임상 중단, 임상 실패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상 결과가 나빠서 이제 안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이제 특정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임상을 이제 중단한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개파락 출발하면 개파락 출발한 자리에서 저는 충분히 매수를 좀 해봐도 될 정도로 사실 뭐 걱정해야 될 만한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인 요 질문과 함께 이것까지도 같이 볼게요. 충청도 어붕이님이 행복한 9월 되셔라. 이제 하반기를 준비할 텐데 K반도체와 K바이오가 또 9월을 갈 것 같다. 이제 하반기 주도 섹터를 물어보셨는데 이게 이제 ABL 바이오가 혹시나 요거 가지고 9월에 바이오를 좀 흔드나? 왜냐면은 501이 안 한다고 하는데 한투파라는 사모펀드가 파니까 맞습니다. 이거 진짜 큰 문제인가 봐. 요랬었거든요. 네. 9월 한 달에 바이오, ABL 바이오 두 개 함께 좀 이야기했어요. 섹터로도. 일단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인 악재는 맞고 장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뭐 한투파가 이제 전량 매도 사실 사모펀드 사는 이제 먹튀노란도 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3월 달에도 일단 지분을 일부 매도했던 사례가 있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4월 달에 시장이 좀 ABL 바이오가 좀 크게 흔들렸던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전량 이제 매도를 하고 블록딜을 통해서 전량 매도했다라는 거는 향후 진짜 회사의 말대로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매력적이지만 일단 사실상 이제 2대 주주의 어떤 전량 매도와 이제 블록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그때 거의 70% 이상의 어떤 시세가 분출되다가 2대 주주의 어떤 이제 블록딜로 인해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조정 흐름이 나왔던 점을 놓고 봤을 때
때 단기적인 악재는 분명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유한양행과 공동으로 개발했던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가 임상 1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추가 임상 중단을 했다라는 네, 거는 그거죠. 이것도 단기적인 악재는 맞아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정말 회사 측의 얘기대로 네. BBB 셔틀이라든지 그래파드 T 뭐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ADC 이중항체. 이중항체 ADC 네. 관련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플랫폼과 파이프라인에 집중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중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이 맞다. 다만 ABL 바이오를 필두로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뭐 알테오젠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악재로 주가 하락은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막 무리하게 신규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좀 확인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ABL 바이오의 어떤 대세 흐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수급적인 영향도 사실상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오늘의 이제 ABL 바이오 하락을 좀 지켜보고 좀 안정을 찾는 거 확인한 다음에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조금 필요하지 네.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오히려 바이오 쪽이 수급이 좀 이제 조정이 나와줬을 때 네. 오히려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섹터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큰 흐름으로 본다고 했을 네. 때 로봇이 될 수 있고 또 자율주행이 될 수 있고 또 2차 전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바이오와 이제 반도체의 그 포트를 집중하기보다 2차 전지와 로봇 쪽도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의 주도 섹터 좀 9월에 질문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역시 9월 첫날이어서 한 3가지만 꼽는다면요. 9월의 주도 섹터는 일단 10월 달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과 이번에 또 이제 우버 CEO가 이제 한국에 이제 방한을 네. 하면서 또 현대차와 네이버 CEO를 만나서 앞으로 자율주행 또 로보택시에 대한 논의를 또 하기도 했었고 좋다. 그래서 네. 또 삼성전자의 또 웨어러블 로봇도 로봇 출시하니까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화재 대책 관련해서 2차 전지의 가장 핵심 종목들이 약간의 9월의 단기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로봇, 두 번째는 자율주행 주행, 살아있고 대책이 있으니까 2차 전기차, 전지. 2차 네. 전지, 전기차와 관련 3가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ABL 바이오 관련해서 좀 예, 다시 예, 제가 예. 첨언을 좀 해드리고 예. 싶은 게 블록딜을 한 게 아니고요. 29일, 30일 날 장 내에서 이제 한투파가 다 팔고 팔고 가죠. 나간 예. 거예요. 그러니까 장 내에서 지금 물량이 다 소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졌기 때문에 제가 오버행 이슈가 완전히 해소된 거다. 오히려 국내 기관 외국인들은 지금부터 한투파가 이제 빠져나갔기 때문에 네. 국내 기관 외국인들은 지금부터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유한양행 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유한양행이 세론되고 나니까 네.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이틀 만에 수요일 날 세론됐던 자리 넘어가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ABL 바이오도 단기적으로 악재가 아니라 이게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게 41BB 플랫폼 자체가 상업화의 가능성 임상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확인한 거거든요. ABL 501이 아니라 더 상업화 가치가 높은 쪽으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아니라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개파락 출발하면 네. 저점에서 매수해도 된다. 유한양행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의 하한가에 초점을 맞춰라. 영민 매니저는 ABL 바이오가 물량 팔 때 한국투자파트너스가 그때 주가가 안 빠졌지 않느냐, 누가 받아갔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수급에 있어서는 탄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측면이었고 그 질문을 아까 가다가 이제 온 건데 9월의 주도 섹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메인 말고 영민 매니저가 꼽는 아까 이제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처럼 좀 요 녀석이 한번 저도 일단 9월 달에도 바이오는 당연히 이제 좀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는 뭐 기본적인 옵션, 바이오는 모멘텀도 워낙 좀 많기 때문에 세계 폐암학회라든지 뭐 유럽 종양학회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뭐 이벤트 때문에 또 세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 이제 일정을 앞두고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이제 바이오니까 바이오는 좋아요.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봇도 저는 이제 좀 로봇? 좋아 보여요. 네. 다만 이제 반도체도 저는 이제 9월 달에 이제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달러 강세가 이제 끝났잖아요. 반도체야말로 이제 전 세계에서 달러로만 이제 결제를 하는 네. 이제 상품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달러가 오히려 약세 전환된 거에 대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수익성이 조금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엔비디아 주가가 못 가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이 환율과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장 자체가 환율 관련된 이제 약간의 이제 감익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요가 견조하다는 걸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좀 됐고 IR 때 이제 엔비디아 젠슨항 CEO도 그렇고 뭐 재무 담당 이사도 그렇고 뭔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블랙엘 매출에 대해서 별로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네. 그런 듯한 이제 느낌이 좀 주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이제 조금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알게 모르게 이제 블랙엘 판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출시 시기가 이제 4분기로 확정이 좀 된 상황에서 블랙엘과 관련된 매출이 이제 가파르게 좀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매조지될 수 있는 게 9월이에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물량만 가지고는 엔비디아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블랙엘의 이제 판매량을 더 늘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 이제 퀄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이 분명히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SK 하이닉스는 HBM3 12단이 추석 전에 이제 퀄 테스트 통과가 이제 나올 걸로 보고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이제 4분기 초반 정도로 이제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4분기 같거든요. 초? 예. 그래서 9월 달에도 이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저는 이제 반도체도 9월 달에 이제 주도 업종으로서 매수세가 다시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영민 매니저는 전통의 강호 일단 투톱을 그대로 가져간다. 그렇죠? 바이오, 반도체 바이오 두 개 가져가고 이제 거기에 약간의 보너스 오브 더 곁다리로 로봇 쪽. 로봇 올해 세 번째 이제 도전이니까 세 번, 3분기가 도전. 끝나기 전에 로봇 한번 가지 않을까. 가자 네. 하고 특히 이제 반도체 중에서는 삼성전자 쪽 한번 눈여겨봐라. 왜냐하면 이제 호포가 끝나고 뭐 끝나지도 않죠. 호포 있고 블랙엘까지 가려면 그 물량 누가 맞추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 찐 퀄 테스트 뉴스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수급들. 네. 전통의 강호 반도체 바이오 로봇까지 갔습니다. 자, 이렇게 9월의 주도 섹터 저희가 전망을 해봤고요. 이어서 준호 매니저의 네. 오늘의 일발 장전, 오늘 9월의 첫날 네. 어떤 종목으로 맞서볼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의 이제 에이베이 바이오 향으로 약간의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쉬어간다고 네. 했을 때 그 한다면? 수급이 자율주행으로 충분히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자율주행. 관점에서 네. SOS랩이라는 기업을 들고 왔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우버 CEO가 이제 방한하면서 정의선 그 CEO도 회장도 만나면서 앞으로 자율주행 또 그리고 우버 택시 관련된 이제 앞으로의 어떤 협력이 좀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주말 동안에 이제 테슬라 또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또 이제 로봇 택시를 공개할 곳이 이제 그 배트맨이 촬영했던 촬영 장소다라는 걸 언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기대감을 좀 끌어올렸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8월 8일 날 공개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디자인을 조금 바꾸면서 10월 10일인데 모든 직원들이 다 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만큼 약간의 좀 사이버 트랩과 좀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번에 좀 바뀌고 2개월 뒤에 이제 공개를 한다는 게 오히려 더 혁신적이고 또 그리고 이제 디자인 측면에서 조금 더 진보된 디자인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10일 이제 베트남 촬영 장소에서 어떤 로보택시가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고 또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120조 이상의 투자를 하는데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는 또 자율주행과 SDV 쪽에 가장 핵심이 투자를 하겠고 거기다가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도 본격화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달은 이제 10월 10일 로보택시 기대감으로 자율주행 쪽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SOS랩이라는 기업을 가져왔는데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네. AMR, 또 AGV, 그리고 OHT 관련된 물류 이동 로봇에 들어가는 필수 라이다를 이제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모가가 11,5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6,750원입니다. 그래서 예.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40% 이상의 주가 하락이 나와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가격적인 매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일단 삼성 모멘텀도 있는데 삼성 자회사인 세메스에 웨이퍼가 담긴 통을 운반하는 OHT 관련해서 2D 라이다를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로보틱스 랩과도 모바일용 로봇 그 라이다를 공동으로 또 개발한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삼성향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도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고 또 현대차의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로보틱스 쪽에서도 SOS랩이 또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특히 라이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로봇이라든지 드론 또 그리고 항공 우주에도 지금 확장 범위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이제 우버가 기아차와도 목적 기반 차량 BV 사업 확대에도 파트너십을 구축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버와 현대차 간의 어떤 파트너십과 또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를 앞둔 시점에서 자율주행 섹터도 이제 갈 때가 됐다. 그 시장의 어떤 성장률은 연간 5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낙폭 과대가 나오는 시점에서 오히려 반발 매수와 로보택시의 기대감이 충분히 적용된다는 관점에서 SOS랩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SOS랩.
실은 이게 이제 그 청약 후에 개인 투자자들 가슴 아프게 할 때 꼭 맞습니다. 이제 나와서 우리 좀 시청자분들은 알 텐데 이 라이다 쪽 라이다. 기업이라고 좀 익숙하진 않거든요.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이게 일단 가격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가격 매력은 충분히 있지 예, 않을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실상 이게 의무 확약 물량 자체가 4%밖에 안 됐기 예. 때문에 좀 IPO 시작하자마자 바로 주가가 좀 쫙 크게 내려왔죠. 흔들리지 않았나라고 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량이 저는 충분히 좀 소화가 됐다라고 좀 같네요. 보고 있고 예. 이미 공모가 대비 40% 이상 빠졌다라는 거는 충분히 물량 소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오보 행위에 대한 우려는 좀 다소 제한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본다고 했을 때 매수가는 시간에서 한 2% 정도 올랐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6,800원을 일단 1차 매수가로 한번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전 직전 고점은 반드시 돌파한다고 보고 있어서 8,500원을 1차 목표가로 손절 라인 때는 5,8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의 오늘의 일발 종목. 이제 10월 10일 테슬라의 로보택시 나온다. 네. 관련해서 자율주행 쪽 약간 붐업하면서 SOS랩 라이다 쪽입니다. 라이다와 이 라이다로 이제 자율주행을 가는데 이제 맞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로봇 쪽 삐삐삐삐 이제 체크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동할 때 그거 체크하는 그런 건데 자율주행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영민 매니저 여기에 네. 붙이기 종목 좀 궁금한데 실은 이제 약간 테슬라는 눈으로 가잖아요. 네. 카메라로 가고 우리 현대차는 근데 지금 라이더 쓴다고 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자율주행도 이제 그 기술 표준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네. 결국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돈 버는 기업은 LG 노텍 김준 매니저님이 이제 미리 크리스마스 수혜주로 이제 아이폰? 얘기하셨던 네. LG 노텍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LG 노텍 하면 또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LG 노텍하고 또 같이 가는 이제 그 자율주행의 눈 네. 역할을 하는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네. 자화전자라는 기업. 네. 자화전자가 이제 카메라 모듈 만들던 네. 기업이었는데 요걸 이제 LG 이노텍과 같이 이제 어찌 보면 테슬라 쪽에 공급을 이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화전자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어쨌든 아이폰 이슈로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온 거긴 네. 합니다만 뭐 자화전자는 앞으로 이제 전장과 관련된 이제 부분도 우리가 꼭 좀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오늘 IT 이제 디바이스, IT 부품주들이 제법 저는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예. 온 디바이스 AI, 자율주행 이런 것과 이제 관련하면 우리가 하드웨어 쪽 전부 이제 반도체 쪽만 이제 보고 있다가 부품 섹터 DKT, 뭐 그렇죠. BH, 자화전자 네. 이런 종목들도 온 이제 디바이스죠. 조금 키 맞추기 차원에서 분명히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화전자도 낙폭과대 구간이라서 한 24,000~25,000원 정도까지 반등을 좀 보고 대응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로 끼워넣기 종목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의 라이다 SOS랩 여기에 원래는 이제 영민 매니저는 테슬라의 눈 LG 이노텍을 가야 네. 되는데 좀 재미가 없죠. 그렇죠. 지금 아이폰의 LG 이노텍이니까 네. 자화전자로 네. 맞서자 이렇게 봤고요. 실은 앞서서 영민 매니저의 DKT도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그렇죠. 이제 애플 아이폰도 약간 있고 맞습니다. 네. 자 9월 아이폰 16 또 10월 10일에 자율주행 저희가 또 하나의 테마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오늘 한번 기장 공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발장전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